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남원 관광지 민간 개발 사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원시가 최종 패소하면서 500억 원이 넘는 재정 부담을 둘러싼 책임 논란이 감사원 감사 청구로 번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시의회까지 나서 행정 실패와 재량권 남용 여부 등을 따져보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감사원이 실제 감사 실시를 결정할지 여부에 지역사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시민 한 명당 약 70만 원. 이른바 오늘의 일 소송 패소로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열세가 배상금으로 쓰였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 패소 이후 지역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사업 추진부터 패소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패소가 아닌 전임 시장, 현 시장 그리고 남원시의회의 책임이 누적된 행정 실패라고 비판합니다. 일주일 뒤 남원시의회도 결의안을 채택해 힘을 보탰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승소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상고를 강행해 지연이자 20여억 원을 더 발생시킨 점을 정주준했습니다. 사업 초기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부실한 수요 예측 여부부터 대안 없는 사업 중단과 무리한 소송 강행으로 500억대의 재정 재앙을 초래한 행위가 단체장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중대한 과실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 청구가 실제 감사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감사원 규정상 판결로 확정된 사안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은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2022년에는 남원시가 특정 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감사원 감사도 청구했지만 각하된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소송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감사원과 유선 통화로 왜 각하가 됐냐고 물어봤더니 남원시 감사기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거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원의 감사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었대요. 이제는 대법원 판결로 남원시 책임이 확정됐고 추가 손실을 자초한 행정 결정의 적정성은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 시절부터 추진된 사업인 만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현직의 의지도 뚜렷한 상황.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본 사업의 어떤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끝났지만 이제 행정의 잘못을 엄중히 따져볼 문제는 감사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정읍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안수영, 최도식 예비후보가 정책연대를 선언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에게도 주요 정책을 주제로 공개 토론 진행을 제안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수영 최도식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17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후보 간 경쟁보다는 정읍의 발전을 위해 서로의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을 넘어 협력의 길을 선택하고 정읍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 연대를 선언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경제 침체, 청년 유출이라는 현실 속에서 정읍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분명한 비전과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안 예비 후보는 최 예비 후보의 공약 중 국립암전문 원자력병원 분원 유치와 한우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동 공약으로 선정했습니다. 최 예비 후보는 안 예비 후보의 공약 중 신시장 생활시장 재개발과 신정동 컨벤션 센터 건립 후
지역문화산업 박람회 개최 등을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정책연대는 단순한 정치연합이 아닙니다. 정읍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는 책임있는 협력의 약속이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정읍의 미래에 대한 공동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과 역량을 존중하며 시민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들 예비 후보는 단일화를 위한 수순보다는 정책 연대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예비 후보들을 향해서는 에너지 기본소득 등 주요 정책들을 놓고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이숙자 남원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공천 시스템을 권위주의적 심사라고 비판하며 탈당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맹목적 복종과 순종을 강조하는 전북도당의 모습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시의원직 박탈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만여 남원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쓰이는지 감시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시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보임을 강조했습니다.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남원 시민분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책임져줄 단 한 명의 정치인은 필요합니다. 저 이숙자는 시의원으로서 남원 시민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책임지는 정치를 했습니다. 20년간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활동해온 이 의원은 당원과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시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는 정치인으로 다시 다 태어나겠다는 각오를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공천심사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심사 기준과 감점 사유가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부 결과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신뢰성도 흔들리고 중앙당 재심과 최고위원회 결정이 전북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판단과 엇갈리며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강조해온 시스템 공천의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읍지역 내 폐목재 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해온 주민들이 천막 농성을 접고 정치권을 향해 건립 백지화 공약을 촉구했습니다. 정읍시 폐목재 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 회원들은 17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대책위는 95일간의 천막 농성 중단을 알리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화력발전소 백지화 공약을 요구하는 심판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반대운동이 시작된 지 350일 만입니다. 대책위는 전북도지사와 정읍시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발전소 계획 전면 백지화 공약 채택과 주민투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 제시도 요청했습니다. 당선 직후 폐목재 화력발전소 사업 연장 불허를 확정짓고 전면 백지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 절차와 법적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소규모 소각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전북자치도와 시의 조례를 재개정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린 남원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축하 영상과 함께 지역 인사와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 후보는 도의원 시절 예산 확보 성과를 강조하며 남원에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닌 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암동 다리 개설 문제를 책임 있게 추진해 반드시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남원형 기본소득과 행정개혁, 공공의료 클러스터 구축 등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 공간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읍에서 한밤중 국도를 걷던 30대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17일 새벽 1시쯤 정읍시 구룡동 1번 국도에서 보행자 30살 A씨가 20대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전방 주시 태만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곡선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9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전북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 50분쯤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도로에서 90살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곡선길을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기업 투자를 유도하며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7일 전주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전북경찰청 소속 60살 A 경감과 50살 B 경위의 유사 수신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A 경감 등과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은 경찰관인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벌인 범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 경감 등은 2021년에서 2023년 천지클럽이라는 사기 조직을 만들어 3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148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승호 전 남원시장이 제17대 남원문화원 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17일 남원문화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윤 전 시장을 원장으로 선출하고 박진기 부원장과 이사 등 새로운 임원진 11명도 함께 꾸렸습니다. 윤 원장은 남원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더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 공간으로서 문화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4년 동안 남원 문화원의 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의 기초단체장 후보 적합도 조사가 지난 주말 시작된 가운데 시군별 후보자들의 단수 공천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6.3 지선 후보 심사에서 도당의 적합도 조사에서 1, 2위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20% 이상이면 공관위가 종합 판단에 단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후보의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도덕성, 당선 기여도, 면접 등 6개 항목 심사 총점에서 1, 2위 후보가 40점 차이가 날 때도 단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전북 14개 단체장 관련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김제시장과 고창군수, 순창군수 등 3곳에서 1, 2위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20% 이상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단수 공천과 관련해 민주당 공천을 위한 적합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북 단체장 여론조사 추이를 생각하면 3, 4곳이 단수 공천 기준에 포함되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현재 전북 정치권 내에서는 단수 공천을 두고 찬반 양론이 존재하고 있지만 경선 과정에서 지지층 분열, 네거티브 선거 차단 차원에서 1, 2위 후보의 지지율이 격차에 따라 단수 공천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최영일 순창군수는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십시일반 펀드를 선보여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최 군수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가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최 군수 측은 상환 과정에서 절차적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인데 정명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최영일 당시 순창군수 예비후보가 2022년 5월 발송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투명한 정치자금 집행으로 금권 선거를 막겠다며 십시일반 펀드 가입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공개한 영상에선 목표액 1억 2천만 원을 달성했다며 선거 직후인 8월 말까지 전액 상환을 약속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관심 속에 십시일반 펀드가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최영일에게 투자해 주신 분들께 8월 31일 이전에 소정의 수익금과 함께 전액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4년 가까이 흐른 지금 일부 투자자는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투자자는 당시 전화 권유로 10만 원을 입금했지만 지금까지 반환은커녕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상담원이 하길래 그냥 바로 넣었어요. 남들이 준지 받은지 요 근래 알았다니까. 금액이 적은 데다 문제 제기에 부담을 느껴 주저해왔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10만 원인데 누가 그 말을 했어요. 현직 주식거를 제가 확인한 것만 6건이라니까요. 이에 대해 최근수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고의적인 미반환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부분 상환을 완료했으나 일부는 인적사항이나 계좌번호 등을 남기지 않아 신원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상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제로 연락이 닿은 투자자들에게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텔레마케팅과 같은 조직적 모집은 없었고 신문, 광고 등 홍보물을 보고 자발적으로 입금한 경우가 많아 운용상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미상환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근수는 지방선거 당시 5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상황. 최근수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의해 미상환 자금에 대한 최종 상환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주말 정읍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정읍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과 효도 경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5일 정읍 생골시장을 찾아 정읍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조국혁신당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큰아들, 조국혁신당을 작은아들과 딸에 비유하며 정읍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민주당과 경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호남의 자식이고 전북의 자식이고 정읍의 자식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큰아들과도 큰딸과도 다 효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정읍 시민, 전북 시민, 호남 전체 시민에게 조국혁신당이 훨씬 더 효도를 잘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조국혁신당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을 통해 권력의 시장이 아니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사회권 선도도시를 만들겠다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면 그 어떤 관행과도 맞서 싸우겠습니다. 더 나은 정읍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주거, 교육, 보육,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권 선도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지역 발전에 소망을 담은 사발동문 푸짝식이란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한 김민영 예비후보와 조국 대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동학의 성지인 정읍시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혁신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전세자금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과 허위 임차인들이 무더기로 송치됐습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50대 A씨와 모집책, 공인중개사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차인 등 8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에서 2025년 다세대 주택에 대한 69건의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8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